리스크가 있는 사업,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액 연봉의 직업, 복잡하고 어려운 재테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누구나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말이죠. 최소 51.8%가 358%가 되고 128%가 최대 1128%가 되는 마법의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코스피 지수의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건데요. 이것만 해도 누구나 큰 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코스피가 왜 사이클을 도는지, 얼만큼 오르고 떨어지는지, 그리고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레버리지 ETF가 얼만큼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 기본 수익률 연평균 10%도 못 번다고 하는데요. 투자의 대가들조차도 연평균 20%를 꾸준히 버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지금 나는 계좌가 100% 불어나 있는데 왜 다들 못 번다고 하는 걸까? 라고요. 원론 상하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금 내가 본 수익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건데요. 연평균 10%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매년 10%가 꾸준히 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사이클을 도는 구조입니다. 상승 사이클에 100% 넘게 벌었다고 해도 그 다음 폭락장을 맞아 손실을 보거나 지지부진하게 횡보장에서 세월을 까먹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연평균 10%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타이밍 맞게 그냥 먹고 빠지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손실을 보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도 따지고 보면 엄연히 확률 게임입니다. 빠친코의 첫 행운은 불행의 시작이다 라는 말처럼 대박에 취해 도박장에서 계속 룰렛을 돌리고 있다 보면 과연 그 사람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딱 한 번만 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박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주식이라는 게임을 계속하는 이상 투자자는 크든 작든 무조건 손실은 한 번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락 사이클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미지수 역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가 아닌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신다면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변동하는 사이클이 우리의 투자 수익률에 변수를 만든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4가지 사이클 변수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얼만큼 실적이 나와주는지 주시해야 되겠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예측해야 되고 거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 출렁이는 주가에 흔들리는 감정도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개별 주식 투자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 지수 자체에 투자한다는 건 거시경제적 요인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데요. 경제는 사계절에 따라 움직이고 시기가 정확히 언제 바뀔지는 몰라도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간다라는 순환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알 수가 있겠죠. 또 지수는 그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분산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그 나라의 경제와 자본주의 성장이 퇴보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우상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물리더라도 시간 투자만 하면 본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코스피만의 특징도 있는데요. 역사 영상에서 보셨듯이 코스피는 대세성이 비교적 뚜렷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타이밍을 쉽게 재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종목 찾아 산만리를 떠나기보다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코스피의 등락과 2배 레버리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최초에 상장된 시기가 2010년 2월인데요. 비교를 위해 200지수도 같은 시기로 잘라서 보겠습니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모두 유의미한 연속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게 국내 증시의 특징이다 보니 레버리지 ETF의 변동폭도 잘 나오는 편인데요. 특히 대세 상승장에는 양의 복리가 발생하면서 단순 2배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해주는 게 특징이죠.
양해복리는 2011년 대세 상승장 일부와 2017년 상승장처럼 50%대 이하까지는 단순 두 배와 큰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코스피 200이 80에서 90% 이상 상승하는 시점부터는 21년 400%와 최근 26년 대세 상승장의 536%처럼 단순 두 배를 넘어 양해복리가 기폭된다는 장점이 있죠. 제가 코스피 상승이 평균 131%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만 저점에서 레버리지로 잘만 들어가서 산다면 다른 거 안 해도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거죠. 최저점에서 1억을 넣으면 대략 4억 이상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에이, 상승만 보니까 그렇지 레버리지가 고위험 상품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음복리로 자산이 갈릴 수도 있는데 이걸 추천한다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최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야? 라고요. 일단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제가 이전 코스피 영상에서 매매 타이밍과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 부근의 매매는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100% 완벽하게 대세 상승장을 먹는 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 설명드릴 3배 레버리지로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분석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각 시기별 대세 상승장의 최고점에서 몰빵해서 물렸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2011년에 마이너스 50.8%를 정통으로 맞고 약 5년간 박스권을 2배의 변동폭으로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음해복리가 상당히 나와서 본전도 못 건졌을 것 같지만 2018년 대세 상승으로 본전을 줬습니다. 음해복리는 200지수가 14.2% 상승한 것을 약 2배로 못 준 것만큼 나왔죠. 2018년부터 시작된 대세 하락은 중간 약 1년간의 횡보와 최종 급락으로 마이너스 67.7%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레버리지는 본전 이상으로 61%의 추가 수익을 더 줬죠. 22년에 맞은 하락장은 최근 상승으로 152.7%로 추가 수익을 더 줬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상장 시점부터 무지성 초장기 투자를 했어도 결국에는 1148% 정도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중간중간 큰 파동을 맞았음에도 음해복리를 모두 극복하고 추가 수익을 줬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코스피라는 지수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우리나라 지수는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높은 상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닥 저점은 더 높은 수위에서 형성해준 덕분에 손익 비대칭성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못하더라도 시간만 투자하면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점은 하나도 없느냐? 한 가지 단점은 여러분들이 물려서 본전을 찾거나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제가 코스피는 약 1년 반 동안 상승이든 하락이든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통계는 박스 기간을 제외하고 추세가 나온 기간만 평균을 낸 값입니다. 운이 없어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약 5년간 지지부진한 박스를 겪을 수도 있고 2026년 최근 대세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도 약 3년간의 상승 보합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티는 데는 꽤나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정적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한정된 기회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도록 3배 레버리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상품은 채권 ETN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3배를 하시려면 미국에 상장된 KOW라는 ETF에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이 상품은 디렉시온이라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미국 자산 운용사의 상품입니다. 이게 정확히 따지면은 코스피를 추적하는 것은 아닌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을 비중 조정한 MSCI 25, 50 한국 지수를 일일 수익률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죠. 구성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23.6%, SK하이닉스 13%, KB금융 3%,
하나에어로 2.7% 등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코스피 200 지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국내 두배 레버리지 ETF처럼 코스피 200 지수의 방향과 등락폭을 약 3배로 유사하게 추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KO원료는 2013년 4월부터 상장돼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두 배와의 차이점은 변동폭이 높기 때문에 음해복리가 좀 나온다는 건데요. 횡보로 인한 박스 파동을 중기간 맞으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계좌가 점진적으로 갈리고 최고점에서 대세 하락을 맞고 다시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고 해도 본전에 미달하는 상승을 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도 우리는 고점과 저점의 매매 타이밍을 대강 알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매수할 일은 없으니 물리는 건 문제가 없겠죠. 대세 하락 어깨에 사도 본전은 주고 우리는 최소 허리 밑에서 매수할 거니까요. 여기서 비중 조절과 적절한 물타기도 가미해준다면 손실률이 좀 나온다고 해도 내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보상은 그 이상인데요. 여러분들이 2020년 최저점에서 사서 21년 대세상승 고점에 팔았다면 11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1억을 넣었다면 11억이 되는 거죠. 최근 26년 상승도 저점에서 올라탔다면 1287% 먹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국장도 미장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미국 반도체 지수 3배인 속쓸만큼은 아니지만 나스닥 지수 3배인 TQQ랑은 견져볼 만한 성과이죠. 흥미로운 건 KO원료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간다는 전제하에 중간중간 낙폭과대를 노리는 단기 투자나 박스 안의 상승 추세를 노리는 중기 스윙도 노려볼 만한데요. 최대 수익률이 100% 전후로 나올 정도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통계, 밸류, 모멘텀, 차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간다면 3배의 양해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겁니다. 과연 나에게 기회라는 동아줄이 내려왔을 때 잊지 않고 폭락장에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내가 모아놓은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투자에 앞서 꼭 점검해 봐야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지수 레버리지 ETF가 망하지 않고 본전 가까이 주는 이유는 하방은 제한되어 있고 상방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가 지속되려면 상장사의 실적과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고 3, 40년도에는 0% 성장까지 예측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2011년 이후로 상승 탄력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는 바닥을 찍으면 곧바로 턴하는 역동성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중장기간 박스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2월은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지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증시는 계속 박스권에 머무는 디커플링 현상이 절정을 달했었죠. 다행히 이번 26년 대세 상승장은 AI 모멘텀으로 인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할 수 있었지만 과연 앞으로 코스피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탄력적이게 상승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큰 부를 일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아니다 라면 과거 일본 증시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향후 국내 경제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코스피의 추세가 한번 꺾이면 계속 하락하는 대세성도 있는데 그럼 혹시 역방향을 베팅하는 인버스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물음의 답을 드리기 위한 인버스와 곧버스 등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